진짜 인내심과 참을성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결혼 생활이 힘들어진 이유 중에 몇 가지가 촬영 다 해놓고 저번에 촬영 다 해놓고 마이크를 안 켜가지고 촬영을 한번 다시 한 적이 있어가지고 요번에는 안 까먹으려고 마이크를 먼저 켰는데 촬영 다 했는데 동영상 재생을 안 누르고 있었네. 진짜 미치겠다 정말. 오늘 주제는 여자 사람 동생이 저한테 그런 말 하더라고. 시집 가고 싶어요 오빠. 이게 나한테 오고 싶다는 게 아니라 나한테 시집 오고 싶다. 그러면 안 되지. 그럼 큰일 나지. 그러면 안 되지. 일단 현직 유부남으로서 좀 웃고 시작하겠습니다. 정말 이거는 하고 싶은 말이 진짜 너무 많은 소재이긴 한데 이 얘기를 딱 듣고서 제가 한마디 했어요. 나 이걸로 영상 찍어도 되냐고. 찍어달래. 그리고 오늘은 되게 중요한 내용일 수 있어요. 그래서 영상을 보시기 전에 이걸 좀 다들 꼭 새겨주셨으면 좋겠어요. 아니 이거 구독이랑 좋아요를 시작 전에 항상 넣으래. 그래야 유튜브가 구독자가 많이 는데요. 일단 돈 드는 거 아니니까 한번 해봤어요. 구독 눌러주세요. 결혼에 대한 환상을 아직도 가지신 분들, 그러니까 결혼 생활에 대해서 환상을 아직도 가지신 분들이 워낙 많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워낙 인터넷 발달돼가지고 사실 결혼 후기라고 하는 게 남자 버전, 여자 버전 많기도 한데, 아무튼 이 친구가 그 얘기를 하고 제가 그랬어요. 결혼할 준비는 되어 있냐고 그랬더니 자기가 수입이 조금 더 안정적이 되면 결혼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그 얘기 듣고 그래 빨리 시집 가라 라고 했어요. 왜냐면 어차피 지금 뭔 말을 해도 안 들려. 지 남자친구가 너무 좋을 때라서 의미가 없어. 뭔 말을 해줘도. 물론 결혼하지 말라, 시집가지 말아라 이 얘기가 아니라 현실적인 결혼 생활이 뭔지를 얘기를 해줘도 어차피 안 들려. 결혼 전에는 몰랐는데 결혼해보고 나니까 진짜 공감됐던 말이, 결혼하기 전에 들어서 이제 많이 들어본 말이지만 진짜 해보니까 결혼은 현실이더라고요. 물론 지금 결혼 생활을 하고 있는데 결혼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을 하는 게 네 얼굴에 침 뱉기 아니냐 이럴 수도 있는데, 오히려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니까, 결혼을 해봤으니까 지금 떠들 수 있는 거예요. 아니 막말로 군대를 갔다 왔어요. 군대에 대해서 뭐라고 떠들 수 있는 자격이 생기는 거죠. 군대 문화가 얼마나 불합리하고 얼마나 잘못된 것이 많은지 군대를 안 간 사람이 이런 거를 떠들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리고 예전에 이미 와이프가 다음 생에 태어나도 자기가 결혼할 거냐는 뻔한 질문, 유부남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다 들어봤을 법한 질문, 난 이미 그 질문에 대놓고 얘기를 했었어요. 나는 다시 태어나면 결혼 자체를 안 할 것이다. 이 생각은 지금도 변함이 없고, 결혼은 진짜 좋은 게 맞아요. 두 사랑하는 사람이 만나서 이제 함께 살아가고 미래를 약속한다는 건, 결혼은 정말 좋은 거는 맞는데 우리나라 문화와 정서상 결혼 생활이라는 건 진짜 개인의 행복을 보장해주지 않아요. 결혼 생활인 건 솔직히 사회적으로 봤을 때 사회의 번영과 안녕을 위한 것이라는 게 솔직한 현실이에요. 그런 말이잖아요. 결혼을 했으면 책임감을 가지고 희생과 책임감을, 의무를 다 해야 된다고 하는데 누가 책임지고 희생을 하려고 결혼을 해? 행복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 거는 기성세대들한테나 통하는 말인 거고, 요즘 현세대 젊은이들한테는 이런 말은 안 통하지. 이건 현 세대가 이기적인 게 아니라 진짜 똑똑하기 때문에, 잘 알기 때문에 하는 말이에요. 아니 막말로 사회와 국가의 성장과 번영을 위한다면 먼저 개인의 행복을 보장해주고 국가가 나서서 진짜 결혼을 장려를 해줘야지. 아니 막말로 아파트 청약 같은 것도 무주택 기간은 30세부터 계산을 하면서 부양가족 수를 계산한다는 거, 물론 이제 부모를 부양하는 사람도 있을 테니까 부모를 부양하는 사람들은 별개로 하고 자녀 수를 계산한다는 거죠. 막말로 집이 있어야 자녀를 낳지, 자녀를 낳아야 집을 살 수 있는 살 수 있는 거고, 사는 것조차도 확률적인 거야. 개판인 거지. 아무튼 오늘은 결혼 생활에서 유부남이 해주는 현실 조언, 사실 돈보다 중요한 세 가지, 내가 생각했을 때, 물론 내 주변에도 마찬가지로 얘기해보고, 마지막엔 결혼 생활을 좀 잘하는 법이랄까? 잘할 수 있는 좀 약간 마음가짐이랄까? 이런 것도 좀 짤막하게 얘기를 해볼게요. 첫 번째, 인내심. 결혼 생활은 고통과 고난과 부딪힘의 연속이에요. 진짜 말도 안 되는 사소한 빨래 순서를 어떻게 하는지, 빨래를 어떻게 나눠서 도는지, 설거지 순서는 어떻게 되는지, 이런 것들부터 해가지고 진짜 크게는 고부 갈등, 처가 갈등, 배우자의 형제와의 갈등, 진짜 크게는 경제적인 부분까지도. 진짜 큰 거는 말할 것도 없겠지만 연애 때는 되게 이뻐 보이고 멋있어 보이기만 했던 이런 행동들이
결혼하면은 결혼 생활에선 되게 짜증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저를 예로 들면 연애할 때 화장을 되게 이쁘게 하고 다녔어요, 와이프가. 근데 그때는 되게 이뻐 보였지. 근데 결혼하고 나서 보니까 어디 같이 나가려 그러면 화장을 하는 데만 1시간이 걸려. 그러면 여자분들 알잖아요. 화장을 하면 준비가 끝난 게 아니에요. 화장을 해야 옷을 고를 수 있어요. 그러면 얼마나 남았겠어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내심이 필요로 하게 돼요. 이런 작은 부분조차도. 나는 준비 다 했어. 난 30분 만에 씻고 옷까지 다 입고 난 나가려고 현관 앞에서 신발 다 신고 기다리고 있는데 준비 다 했냐고 물어보면은 다 했대. 그래가지고 보면은 화장이 끝난 거야. 옷걸이가 아직 남았어. 신발도 골라야 돼. 이게 그냥 단둘이 어디 데이트를 가는 거라고 하면 상관이 없지. 근데 문제는 이게 만약에 어딜 같이 가야 되는 약속이라든가 뭐 부부 동반 모임이라든가 뭐 이런 모임인 경우에는 늦은 거야. 그냥 이미 늦어버린 거야. 그리고 내 주변에서만 봐도 친절하고 되게 사교적인 사람이어서 상냥한 사람이어서 결혼을 했는데 결혼하고 보니까 주변 사람들을 두루두루 챙기고 사교적이고 상냥하느라고 가정에 소홀해. 집에 안 들어와. 그리고 밖에서는 막 어디 밥을 먹으러 가도 이게 막 음식이 나왔을 때 이쁘게 되게 감사합니다 인사하고 막 그랬던 사람이 자기랑 싸울 때는 막 감정 조절 못하고 싸우고, 반대로 술도 못 먹고 막 방구석 찐따인 줄 알았어. 근데 결혼을 하고 보니까 안 나가. 너무 안 나가. 반대로 좀 나갔으면 좋겠는데. 이런 게 결혼 생활이에요. 두 번째, 참을성은 뭐냐면 보통 결혼 상대자를 딱 봤을 때 아, 이 사람이다 막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그때 그걸 뭔 개소리야! 니 아니고 남자든 여자든 화가 났을 때 막 불같이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 되게 조용히 차가워지는 사람도 있잖아요. 보통은 두 가지 경우 중에 하나란 말이에요. 이런 감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감정선을 참을 수 있는 참을성. 아는 형님 얘기 하나를 좀 해드리자면, 결혼 초기에 이제 결혼을 했으니까 경제적인 부분들을 형수님한테 이제 다 맡겼대요. 이게 좀 잘 보니까 관리가 좀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가 한번 해볼게 라고 해가지고 반대로 네 공인인증서나 이런 걸 다 한번 가져와 봐라 이런 얘기를 했대. 형수가 알겠다 그랬는데 계속 안 가져와서 몇 번 얘기를 이제 좋게 얘기를 했대. 근데 그럴 때마다도 깜빡했다라고 가져오겠다라고 하면서 안 가져오더래. 그러다 이제 형님이 계속 얘기를 하다가 이제 약간 좀 빡이 쳐가지고 아씨삐 너 뭐 하는 거냐고, 장난하는 거냐고 이제 모르면서 욕을 한마디를 했나 봐. 약간 욱해가지고. 그랬더니 형수가 그 다음날 그걸 친정에 일러가지고 막 난리가 났었대. 남편이 욕하고 화냈다고. 근데 알고 봤더니 형수가 공인인증서 가져오겠다 하면서 안 가져온 게 6개월이 넘었대. 이런 말도 안 되는 어이없는 상황이 되는 게 결혼 생활의 현실이. 아니 그 형님도 뭐 욕을 하면 안 됐겠지. 안 되지. 물론 그건 안 됐는데 6개월이나 공인인증서나 어떤 금융 관련 정보를 볼 수 있는 걸 가져오라 그랬는데 안 가져왔다는 건 뭔가 숨기고 있다는 거잖아요. 뻔하잖아요. 나중에 물어봤더니 그냥 형님이 포기했다라고. 아예 이제는 경제적인 부분들을 따로 관리를 한대. 그리고 또 다른 형님의 일이 하나 있었는데 이것도 좀 웃겼는데, 이제 형님이 집안일을 좀 한다고 했는데 이게 뭐 형수님 마음에 좀 안 들었나 봐. 여자 마음에 안 들 수 있지. 그래서 이걸로 이제 형수님이랑 좀 작게 말다툼을 좀 했는데 형수가 약간 막말을 한 거야. 막 말싸움 과정에 이제 감정이 격해져가지고 막 인생 똑바로 살아라, 막 쓰레기같이 살지 말아라, 막 약간 이런 막말을 한 거야. 그래서 형님이 듣다 빡이 쳐가지고 집을 나와가지고 일주일 동안 집에 안 들어갔대. 가출을 한 거지. 그랬더니 일주일 동안에 이 형수가 자기 친정에 그걸 얘기를 해가지고 막 장인 장모 오고 막 그러면서 장모가 막 네가 내 딸한테 해준 게 뭐가 있냐 이런 말을 하고 선을 넘어버린 거지. 결혼 전에 이런 사람들을 왜 안 걸렀냐 이럴 수도 있는데, 이 형님 같은 경우는 예비 사위일 때 처갓집을 가면 장모가 매번 한우 구워주고 되게 이뻐라 해줬대. 근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돼버리는 거지, 결혼 생활이라. 물론 잘 사는 사람도 있어요. 케바케지만 대체적으로 대부분 이런 어이없는 현실이 일어나는 게 대부분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진짜 어떻게 보면 가장 필요로 할 수도 있는 건데, 세 번째, 용기. 진짜 인내심과 참을성을 가지고 결혼 생활을 하는데 정말 아니다 싶을 때 이 인연을 끊어낼 수 있는 용기. 이게 어이없는 얘기일 수도 있겠는데 기혼자 중에 정말 이혼 생각 정말 단 한 번도 안 해봤다 이런 커플 진짜 몇이나 있을까? 몇이나. 정말 이게 문제가 되는 게, 결혼 생활이 힘들어진 이유 중에 몇 가지가, 부부는 싸울 때 대부분 비슷한 이유로 싸워. 예를 들면은 남편이나 아내가 술을 너무 좋아해요. 그럼 맨날 술 때문에 싸우는 거고, 그러면 상대방이 술을 싫어한다던가 술 때문에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니까 술을 안 먹으면 되는데 그게 항상 문제가 되게끔 한다던가, 그런 문제가 아니더라도 습관적인 거짓말을 한다던가 아니면 매번 약속을 어긴다던가, 대부분 약간 이런 것들에서 많은 부부싸움이 일어나는 게 대부분이에요. 생각보다 술, 도박, 바람, 폭력 이런 극단적인 사례가 아니더라도 이런 성격 차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 때문에 부부싸움이 많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 옛날에 아는 형님에서 노사연 형님이 나오셔가지고 달콤하지만은 않은 결혼 생활에 대해서 얘기를 하다가 노사연 형님이 딱 한마디 했어요. 결혼 생활은 오히려 장훈이가 서장훈이 용기 있는 거다라고.
물론 이제 용기를 갖는다라고 하는 게 아이가 있는 집은 더 힘들겠지만, 누군가 선을 넘었다면 오히려 가정을 지키려는 생각과 행동이 아이한테 더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도 있으니까 차라리 각자의 길에서 응원을 해주는 게 더 좋은 거죠. 이거는 내가 이혼 가정에서 자랐기 때문에 솔직히 더 잘 알 수도 있는, 잘 알는 부분이기도 한데, 이혼을 한 게 어떤 아이한테 상처가 되는 것보다 이혼 후의 행동들이 더 중요해요. 그리고 사실 출산에 관한 이야기까지 하고 싶은데 이건 또 내용이 진짜 너무 기니까 따로 얘기하는 걸로 하고, 결론적으로 결혼 생활이라는 건 진짜 전혀 예측할 수 없다. 아무리 성격이 잘 맞고 가치관이 잘 맞는 것 같아서 뭐 이렇겠지 저렇겠지 수학 공식처럼 상대방을 잘 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아닌 경우가 많으니까 이런 생각 따위는 집어치우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은 변해, 뭐 반대로 사람은 변하지 않아. 이게 결혼 생활을 하는 사람들이라면 한 번쯤은 말이 아니더라 생각이라도 해본 말일 텐데, 쉽게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기본적으로 바람을 안 피는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피는 사람은 없대잖아. 그리고 술 좋아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이 결혼하면 바뀌겠지 막 이렇게 기대를 하는데 결혼해도 안 바뀌잖아요. 어디 가서는 되게 막 친절하고 밖에서는 되게 막 사회생활 잘하고 막 이런 사람, 막 되게 막 커리어 좋고 이런 사람이 집에만 오면은 막 180도 변해. 완전 막 쓰레기야. 결혼을 해보신 분들이라면은 뭐 이런 극단적인 경우가 아니더라도 사실 많이들 공감을 하는 부분일 거예요. 결론적으로 안 좋은 건 계속 안 좋고 좋은 건 안 좋아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결혼 생활은 오히려 막 부부가 너무 가깝기보다는 사실 어떻게 보면 약간 적당한 거리감이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 거리감이 한 약간 뭐랄까 약간 옆집 정도의 거리감? 물론 이제 알콩달콩 잘 사는 부부도 있고, 결혼 생활이라는 게 누구를 만나냐, 뭐 내가 어떤 마음가짐이나 어떤 환경으로 결혼을 하느냐에 따라서 케바케인 게 되게 큰 건 맞는데, 내 주변만 보더라도 10커플이 있으면 결혼을 추천하는 건 진짜 한 커플 정도 될까 말까고, 6쌍 정도는 거의 대부분이 약간 결혼을 꼭 할 필요는 없다, 약간 요런 정도의 수준을 가지고 있고, 나머지 뭐 3쌍 정도는 절대 결혼하면 안 된다. 그리고 결혼을 생각하시는 분들이 되게 좀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상대방이 뭐 조건이 좋다든가 아니면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을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갖는 경우들이 대부분인데, 나도 약간 마음가짐이 많이 부족했던 것도 사실이지만 결혼을 상대방을 보고 한다라는 것 자체가 함정이에요. 이게 무슨 개소리냐면, 이 사람이랑 결혼하면 내가 행복하겠지, 이 사람이랑 알콩달콩 밥도 먹고 같이 잠도 자고 하면 행복하겠지라는 생각이 함정이에요. 왜냐면 이건 기본적으로 의지를 하고 있고 이미 의존적이라는 거기 때문에, 뭐 남친이나 여친이 너무 좋으니까 같이 하고 싶다라는 건 자연스럽게 드는 인간의 본성이긴 한데, 결혼 생활을 잘 하려면 지극히 개인적인 독립이 먼저 이루어지고 누군가에 의해, 누군가를 위해가 아닌 누군가와 함께라는 모토를 가지는 게 진짜 중요해요. 되게 극단적인 표현일 수도 있는데, 결혼 생활을 진짜 잘하려면 상대방을 보고 이 사람과 뭐 행복하겠지라는 마음으로 결혼을 하기보다는, 먼저 내가 배우자가 없이도 애 하나쯤은 혼자 키우면서 경제활동까지도 좀 문제 없을 정도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이라면, 쉽게 말해서 이제 즉 의존적이지 않고 완전히 독립적으로 개인의 행복을 위해 살 자신이 있다면 결혼 생활을 잘 해낼 수 있다 정도인 것 같아요. 다들 이런 마음을 뭐 가지든 안 가지든 결혼을 좀 빨리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이제 나만 당할 순 없으니까. 그럼 이만 안녕.